공산주의나 좌파들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본 사람들, 직장이나 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느낀 것들을 토대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본업 외에도 책도 보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아직 수익은 거의 없지만 유튜브도 하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너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직장은 이미 사라졌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거의 무너졌고 돈 벌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도태된다. 버티지 못하면 죽는다. 이건 잔인한 말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 온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세금 많이 내시죠? 요즘 유튜버의 나락의 삶 같은 콘텐츠나 그 밖의 여러 정보들을 조금만 찾아봐도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일하기는 싫고 게으른데 사회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건 다 입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으면서 정작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부류가 꽤 많다는 겁니다. 욕망과 시기 질투에는 굉장히 충실한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말이죠. 저도 억은커녕 1,000만 원도 없는 가난한 서민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말이 잘 안 통하고 논리가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런 반박도 나오죠. 부자 사회주의자들은 뭐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등과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보다 더 올라오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 우월감, 경제적 우월감 같은 걸 가지고 나는 남들과 다른 께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죠. 가만히 보면 상대가 자기보다 낮을 때는 굉장히 친절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성장하거나 자기보다 더 잘 되는 순간 미묘하게 표정이 바뀌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정의고 반드시 자신이 선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타인이 자기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해 주길 바라니까요. 물론 시기, 질투, 욕망이라는 건 좌든 우든 중도든 모든 인간이 가진 기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혀 없으면 발전이라는 원동력 자체가 생기지 않겠죠. 문제는 이 본성을 책임 없이 이용해서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체포되면서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독재 국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정말 기쁘고 활기찬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장면들은 정부나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독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고 그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속마음으로는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아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는 긴급하게 가서 회동하고 국회에서는 긴급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됐는데 그들이 긴급회의를 연 이유가 뭘까요? 본질은 같습니다. 구조도 사고방식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10만 원, 20만 원씩 혹은 몇 조 단위로 빚을 내서 뿌리고 세금은 더 걷고 국민연금은 마음대로 쓰고 심지어 국방비까지 밀리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위급한 상태입니다. 이걸 가정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빚을 내서 남을 돕고 우리 가족은 나 몰라라 하면서 조금만 참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빚이 많으니 너도 나가서 일해서 이 빚 갚는데 도와라라고 합니다. 반면 옆집 아이들은 그 빚으로 펑펑 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보고 억울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드시나요? 이건 그냥 예시가 아니라 어릴 적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진 빚을 어머니에게 모두 떠넘기면서 가정이 무너졌던 경험입니다. 남을 돕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먼저입니다.
국가는 가장 큰 가정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한 번 망가진 사회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복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빚을 져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갚아도 갚아지지 않고 원금은 그대로인데 몸은 점점 지치고 압박감은 계속 커집니다. 이걸 10년, 20년, 50년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이 부담을 좌파들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정권이 우파가 잡아도 결국 메워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놀고 먹기 좋아하면서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우리 세금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반면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사회인지, 그 중심에 지금의 젊은 세대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벌이와 여러분의 세금은 정말 안전한가요? 미래가 보이시나요? 이 나라의 자유는요,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부디 지금의 젊은 세대와 그 아래 세대가 이 구조를 제대로 깨닫고 더 이상 악의적인 감정 선동에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적어봤습니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